그래서 나이가 들면 암에 더 잘 걸린 거죠. 진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오히려 잘 죽는 쪽으로 돌변이 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것만이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증식 잘하고 잘 안 죽고 이런 세포들이 점점 진화적으로 좀 더 선택이 되겠죠. 아, 나쁘네. 우리가 이제까지 앞서서 많이 얘기했을 때는 이대한 교수님이 되게 진화라는 거를 긍정적이고 순응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저는 말씀을 그렇지 하시죠. 않습니다. 생명체라는 게 되게 이 우주의 엔트로피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조리한 거다 하셨는데, 결국 이게 계속 늘어나서 더 복잡해지면서 인간이 멸종하는 게 진화적으로 맞는 방향. 자, 그럼 결정하는 게
운명이라기보다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운명 같아요. 운명이다. 왜냐면 단세포 생물은 암이 의미가 없어요. 분열하면 그냥 다른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세포 생물이 되면 세포들이 연합해서 사실 분업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 요즘 학생들 팀플을 싫어하더라고요. 팀플. 아 팀플레이. 왜냐면 팀플 하면 프리라이더. 꿀 빠는 애들. 꿀 빠는 친구들 있잖아요. 벌들. 여기도 네. 원래 세포 하나가 혼자서 열심히 먹고 살던 시기에는 암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팀플 하는 생물이 생기면서 프리라이더가 생길 위협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 자기만 공부 안 하고 자기만 과제 안 하고 점수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더 프리라이더를 더 늘리는 거죠. 야 여기 꿈이야 하면서 네. 진짜 내가 보니까 약간 학교한테 피해를 좀 많이 받는 거 같아. 진짜 프리라이더가 어디 가나 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암세포가 일단 뭐 어떻게 뭐 하나가 생겼다고 시작 암세포가 하나가 생겼는데 아니 얘가 어떻게 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 이제 조금씩 이 암에 대해서 면역이 중요한 거를 조금씩 얘기하는 질문을 딱 던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들어와. 이 면역이 여기 들어와야 돼. 면역이 네, 여기 순간에. 그러니까 요즘에 실험을 하다 보면요, 뭐 암세포를 딱 하나 달량은 아니지만 꽤 소수의 암세포를 이렇게 실험용 생지에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일 말씀드린 단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이렇게 돼서 암이 금방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 생겨요. 저절로 없어져요. 오히려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도 면역이 중요하구나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역이라고 그러면 먼저 암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암이 먼저 떠오르진 않죠.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면역이라는 거를 뭔가를 공격해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몸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면역이 남을 공격해야 되니 나를 공격해야 되니 남을 공격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면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셀프랑 논셀프. 그러니까 자기랑 비자기를 구분하는 게 면역계의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암을 생각하면요, 비슷한 말장난 같지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나와 남의 구분이랑은 뭐 나와 내가 아닌 것은 뭐가 다를까 싶겠지만은 생각해보면 암은 굳이 따지면 남은 내 거죠. 내 건데 내게 약간 바뀌었어요. 아까 돌연변이. 그래서 사실 처음에 면역학자들은 연구할 때 면역세포가 암을 먹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구적인 면역학자가 아마도 이제 이 면역이 암세포를 제어하고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 가설의 이름이 면역 경비 가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에 대해서 우리 면역대가 늘 감시하고 늘 경비하고 있을 것 같다. 그 예언자가 누구셨어요? 그 프랭크 맥팔레인 버넷이라고요. 그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역학자예요. 호주에. 그분이 196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업적으로 받았는데 면역학의 기초 원리를 한 걸 받았는데 실제로 암 한두 개 생겨도 아마 바로 암한테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암 걸린 적한 번도 없는데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언젠간 또 암세포가 하나가 됐는데 좀 그때 재걸려고 하다가 좀 안 됐어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했는데 5개가 됐는데 그때 면역세포가 와서 재걸려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살아오면서 제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나도 모르는 암세포와 이미 전쟁을 벌였었던 적이 너무 많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것이 그 후에 이것이 많은 것으로 증명이 되거나 이런 거죠. 에이즈 같은 질병 같은 경우 면역이 결핍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HIV에 걸렸다고 다 에이즈가 되는 건 아닌데 치료제가 나왔다. 그렇죠. 근데 이제 HIV에 걸려서 옛날 치료제가 없을 때 에이즈가 말기가 돼가지고 자기 면역이 다 망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암이 잘 걸려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아까 면역 경비 가설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장기 식단을 했어요. 주위에.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하나씩 조금씩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심하게 또 한 건 아니지만은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암이 좀 잘 생각하려고 했어요. 면역이 암세포도 일단 모니터링을 다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새롭게 알고 있는 콘덴스 오지 않았고 지식도
면역으로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학계에서는 모두 수없이 나왔어. 그래서 생계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암을 면역으로 치료한다는 게 엄청 나왔어. 근데 생소한데 환자들은 다 통역 실패했어. 그게 언제까지? 지금부터 10년 전까지. 여기 이제 지금부터가 아니 2013, 14부터 해서 그걸 안 된다. 진짜. 범위가 딱 산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차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봤어. 잠시 후 우리가 면역 기능이 가설대로 본다면은 감기 가설대로 본다면은 면역은 원래는 충분히 강하면 암세포를 제거해줄 수 있는데 왜 이 면역 세포가 힘을 못 발휘해? 근데 거기서 그 힌트가 처음 나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PD1이라는 분자가 나와야 되는데 PD1? 네, 분자 이름인데 암세포는 어떤 늘 PDL1이라는 분자를 발휘하고요. 암세포이나 면역세포는 PD1이라는 분자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PD는 같은 성질. 서로 이제 같성 시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악수를 잡고 나는 암세포, 여기 면역세포 친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이 단백질과 단백질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암세포가 얘한테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어. 억제 신호를 보내. 이 친구가 못 움직이게 하는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박세게 들지 마. 이렇게 돼서 힘이 빠진 T세포를 탈진 T세포라고 합니다. 탈진? 바로 딱 느낌이 오네요. T세포가 탈진했다. 오늘 암세포가 계속 어떻게 탈진을 시킨 거죠. 가지고 탈진을 시켜서 피 빨리겠다. 예, 그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요. 다시 이렇게 악수를 해보죠. 회사들이 뭐 어떤 말 요 악수를 못하게 하는 항체를 만들어. 끊어요. 손을 끌리게 하는 가운데다 뭐 잡을 수 없는 발 같은 거를 벽 같은 걸 아니면 사가지가 있는 공간 같은 마찬가지인 거죠. 오른쪽 손을 막는 암세포 쪽을 막아야죠. 그렇고요.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붙는 걸 만든 회사가 있고요. 일단 악수만 못하면 되니까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한쪽에다가 가시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뭘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까 악수를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얘가 진짜 저절로 살아납니다. 이 기가 안 빨리는구나. 이제 커지니까 암세포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약들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요. 관문 억제제. 관문은 문의 그 관문. 그래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 좀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 커뮤니티나 일반인들에서는 이거를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는 항암제. 관문 빼고 그냥 면역 항암제 합쳐서 그래서 면역 항암제.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건 암백신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이게 처음으로 면역의 원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한 첫 번째 사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 모든 암 환자는 아니고요. 특정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을 쓰고 있어요. 어떤 암입니까? 좀 폐암, 폐암.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신장암도 쓰고요, 간암도 쓰고요, 그다음에 흑색종도 쓰고요. 아유 많아요. 네. 몇 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기 뭐 1기, 2기, 3기, 4기. 300m 앞 말기에도 썩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런 걸 우리 교포님 왜다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공부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야, 공부를 안 합니다. 여기 딱 비워가지고 그래야 잘 차선으로 보여. 주행하세요. 근데 진짜로 그게 중요하죠. 500m 앞 사고 예, 다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사기 말기 암 환자는 완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물게라도 완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아예 완치요?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완치까지 나오면. 네, 근데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에서는 이제 이게 암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패러다임의 변화죠. 잠시 후 이런 소리 본 적이 오른쪽 없는데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분들이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미국의 한 분, 일본의 한 분. 미국 분. 그 사람이 짐 앨리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 기억에 2016년인가 그때 대한면역학회에서 연재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원리를 발견해서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만드는 암 환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 환자가. 이게 마침 이쪽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너무 놀랐던 거. 그 약을 썼는데 완전 정상. 진짜로요? 근데 효과가 있는데 11km 그래서 이것도 서울 제가 얘기 하이패스 말씀드리면은 센터까지 얼마 전에 직진입니다. 미국의 그 현재 전 주행 대통령의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좀더 오래 서울에 사신 거죠. 2015년에 제가 7월인가 8월 여름이었거든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암세포이 있는데 이게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인데 We had an MRI of my head and neck, and it showed up that it was already in 4 places in the brain. Now I feel, you know, that it's in the hands of guys who will watch it. And I'll be prepared for anything that comes. 12월에 맨 12월에 다시 기자회견 했어요. 나 다 낫지롱. Welcome to all of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not only the help for the Carter Center, but for your many messages you sent me lately since I announced that I have an illness. I'm getting treated for it very well. 근데 사실 이 암 치료의 역사가 그 주류 우리 소위 말하는 1세대 암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잖아요. 1세대는 뭐였죠? 저기 전혀가 있습니다. 치료 같은 거 항암제. 암의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분열해서 늘어나는 건데 그 말은 얘가 가지고 있던 DNA나 이런 걸 복제하면서 늘어나니까 제일 확실한 건 DNA 복제 기능을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면 당연히 암은 늘어나지 못해요. 그거 100% 나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특히 분열이 빠른 머리카락이라든지 위장이나 이런 데는 또더 손상해가 많이 나는 거니까 아, 그래서 빠르게 증식하는 거를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구나. 그렇죠. 네. 왜냐면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런 것들은 빠르게 증식을 하니까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부작. 머리 빠지고 구역질하는 거는 위장관에서 피가 재생이 빨리빨리 돼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생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항암 치료가 있는 거고요. 항암제만 봤을 때 그렇게 막 부작 이력을 빠르게 죽이는 그게 이제 1세대예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면역이랑 똑같은 건데 또 다른 방식이 여기서 표적 항암제라고 나왔어요. 아, 부적 말 자체가 이제 딱 네. 표정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전신을 약을 넣어주더라도 딱 암 소포만 넣어서 딱 해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광고로 끊김없이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즐길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적 항암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다 모든 건 아니에요. 암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폐암 중에 어떤 종류의 폐암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표적 항암제가 이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2세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 항암제를 3세대라고 할 때쯤이 이제 면역 항암제가 돼요. 면역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게 지금 가장 최신 기술이거든요. 아주 신개념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신개념. 그러니까 약을 주더라도 약간 이 약이 암 소포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시션. 그러니까 이게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벽을 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암 소포를 공격하는 건 옛날 항암제는 항암제였는데 이거는 항암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전쟁을 열심히 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면역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딱 공격하지 주위의 정상적인 공격을 안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대해서는 면역이 왜 좋냐면은 정상세포 공격을 안 해요. 또암 한번 딱 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작을까요? 클까요? 부작용이 굉장히 작아요. 네. 이제까지 사실 모든 치료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보통 있잖아요. 항암제도 그랬고 모든 게 뭐 약이니 독이니 그런 면이 있던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들은 거 보면은 이건 면역을 이용하니까 어떠한 부작용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작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기압에 비하면 항암제에 비하면 네, 적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이 부작용이 뭔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자가면역 맞아요. 자가면역. 역시 우리 교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면역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면역 라인이 좀 잘생긴 날들을 하지만 그렇다면 암 환자가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데 자가면역이 좀 생기는 거는 오히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외국이 좀 많이 나긴 한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피부를 약간 까맣게 뭐 태울 때 하는 그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가 있어요. 멜라노사이트라는 그거의 암세포예요. 그래서 그 악성 흑색종 암 환자에서 이 면역 항암제를 쓰잖아요. 성공적으로 암세 다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백반증. 내 정상적인 멜라닌 그 세포까지 죽여서 이제 피부가 하얘진다. 여기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면역이니까 많지만 저기는 전신적으로 암이 여기 있어도 여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포.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것이 생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작업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끊어요. 이제 의사들이 끊는데 여기 또 이제 희한한 게 있어요. 면역이라는 거는 딴 약들은 약을 줄 때만 효과가 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300m 어떤 사람들은 앞에 약을 사고 끊어줄 것 나갈 같아요. 구간입니다. 면역 작동 활성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끊었는데 암세포가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이게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그래서 그냥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된 경우도 약도 끊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 면역 관문 억제제. 맞습니다. 면역을 이용으로 처음 성공한 거다. 그게 한 10년 전 얘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약간 다른 일본의 다른 면역학자들이 카르티라는 걸 좀 했어요.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면역 방법 소위 면역 항암제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막아서 결국은 약이 되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원래 있었던 면역 세포가 힘을 얻어가지고 얘가 이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이 면역 세포 여기서도 가장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가 별명이 킬러 T 세포예요. 잠깐만, 걔네들은 약간 그러면 저 군인 같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죠? 그러면 킬러티.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마구잡이를 잡아먹는 대식 세포, 그 다음에 뭐 항체를 내는 B 세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건 너무 안 돼요. 수치가 순간들이 부대들이 있구나. 네, 사실은 킬러 T 세포가 이 암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킬러 T 세포 이름 있잖아요. 킬러 서울 T 세포. 하이패스 약간 센터 스나이퍼 같은 휴게소 느낌이에요. 킬러티. LPG 추천서가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킬러 T 세포가 휴게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체 전공이. 휴게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원래 면역학자들은 자기 전공하는 세포 하나씩 있어요. 근데 저는 킬러 T 세포가 전공이라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죽기도 했어요. LPG 충전소가 정상은 있습니다. 아니고 다음 바이러스가 문제들 15.7km 기 휴게소입니다. 잠시 후 서울 하이패스 센터 휴게소입니다.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몸 안에 있는 애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킬러티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악수에서 제가 연기할 때 2단계에서 면역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바로 킬러 T 하이패스 세포. 차로는 걔가 탈진한 거예요? 네, 제가 탈진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대현 교수님 킬러였어요. 피 묻은 거야 이거. 근데 아까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가 똑같이 면역을 힘을 세게 하더라도요. 약간 아까 이렇게 악수한 거를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킬러 T 세포를 300m 힘을 사고 버리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복잡하게 해? 그냥 킬러 T 셀을 그 사람 몸에서 꺼내가지고 막 세게 교육시켜가지고 밖에서 그걸 넣어줘. 잠깐만요. 그러면 외부 훈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암 환자고 그러면은 제 T세포를 꺼내요. 근데 꺼내면 피꺼 나와요. 피꺼면 그거 쉽게 얻는데 문제는 그걸 그냥 이용할 수는 없는 거가 거기 T세포에는 사실 내가 아무리 암 환자라도 암세포에 대한 T세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T세포 뭐 프로를 독감에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T세포 다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얘들이 전부 다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게 우리가 가짜를 그냥 넣어줘요. 조작을 좀 하는 거죠. 카메라로 만들어버려. 네. 그 다음에 이 세포를 쫙 세게 해준 다음에 이걸 넣어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딱 정부 명령 받은 대로. 그렇죠. 저 카메라 있다 맞죠? 그렇죠. 목표가 정확하게 딱 입력이 되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성공했고요. 이거는 아직 노벨 상을 못 받았는데 조만간 받을 겁니다. 받을 것 같다는 건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아주 좀 아직까지는 넘지 못한 큰 한계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성공을 했는데 백혈병은 암세포가 피를 떠돌아다니거든요. 여기 성공을 했는데 폐암, 간암, 무슨 뭐 위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암이잖아요. 여기서 성공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직. 그거 성공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지. 또 하나는 이게 아까 그 면역 방문 억제제는 항체 신약 같은 게 항체 약물이거든요. 이거는 제약회사에서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쌓아놨다가 계속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어디 필요하면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별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엄청 비싸겠다. 엄청 비싸다는 건데 그 사람들 치면은 9억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면역 관문에서 꼭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훈련시켜 특정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츠하이머 같은 건 아밀로이드 때문에 생기는데 그럼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게 해서 치매를 치료해주던데 이론적으로 가는 거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사실은 지금도 요즘에 치매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이런 거에서 항체 약물이 나오잖아요. 300m 그러니까 사실은 항체로 치료가 되는 거면 이론적으로는 카티도 가능한데 사실은 그게 좀 그런 거가 사실 이런 세포들은 브레인을 잘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거기는 갔는데 말로 너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약간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면역요법 이제 발전사 마지막 라스트로 가야죠. 그렇죠. 예, 최종 방법. 300m 앞에 자, 그러면 사고 다발 이 이제 암 백신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네 분께 이제 퀴즈를 하나 냈는데 백신이 뭐예요? 백신. 백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뭐 있지 않던 항체를 만들게 해주는 거. 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사전적 정의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성은 맞는데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를 우리가 아주 거시적으로 보여줬어요. 항생제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들어온 세균 같은 건 다 골라주고 있는데 거기 직접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항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사실은 고전적인 항암제도 그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고요. 그걸 왜 백신이라고는 안 하죠. 자, 그렇게 약을 낳다 보면 백신이라는 걸 이제 특성을 알게 돼요. 백신은 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올라가. 그건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이 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성분을 넣어줘야. 그래갖고 내가 그게 안 맞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대상 아까 들었어요. 아까 들었어. 그걸 본 거네. 300m 근데 이제 앞에 사고 다발 그걸 넣어서 내 몸에서 그거에 대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싸워서 그렇지. 얘가 어떠는지 인식해라, 인식해라. 백신이 뭔지 들으니까 암 백신이라 단어가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 안 보시면은 아무 줄은 아니 백신 아니야. 안돼. 전화 세계학들이 얘기하면 백신은 가짜로 감염을 시키는 거다. 가짜 예.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넣는 거 아닌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몰랐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하나. 그거를 이제 무슨 mRNA 형태로 넣었건 머릿속에 넣어준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암 백신 하면은 그 사람 암에 있는 그 항원 성분을 넣어줘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카티하고 좀 다르네. 다르죠. 예, 확실히 다르네. 칼트는 아예 병사를 직접 넣어주는 거고 아까 면역 항암제 면역 방문 억제제는 내 내지적으로 있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지만 않는 그런 걸로 알고 정확한 원리가 그런 거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가 아까 우리가 초반부터 얘기한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암 세포는 나무로 이식될 수 있는가? 아까 그랬죠.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내 세포랑 너무 달라요. 그쵸? 그리고 애초에 밖에서 들어오는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암 세포는 근원적으로 너희가 내 세포랑 똑같고 근원적으로는 내 안에 있어. 좀 다른 거예요. 돌연변이가 좀 다른데 좀 다르잖아요. 그 다른 데를 T세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데를 찝어가지고 그거를 백신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정상세포와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 암세포가 그 다른 성질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항체 반응을 넣어주는 거군요. 갑자기 내가 약간 우스운 비유가 떠올랐는데 지금 뭐 이대한 교수님이랑 저랑 근데 뭐 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정 하나 같다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수가 이런 격인 거지. 근데 이 인식을 하게 되려면 요 점 있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딱 보여줘야지. 그렇죠. 이것을 나무 인식하는 거지. 얼핏 보면 그냥 쓱 이렇게 보면은 카드를 볼 수가 있겠네. 그 점을 뭐 확대시켜줘. 예를 들자 그게 안 됐습니다. 요즘에 인도나라든 이런 데서 하는 가장 큰 활동은요 환자 맞춤형 암 백신. 이거 죽인다. 와, 이런 죽인다. 예술이다. 이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이라는 걸 설명드리다 보면 왜 이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아니고 치료용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암 백신이라고 했는데 백신이라는 건 예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암 백신 예방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치료제예요. 치료제요? 예. 왜냐하면 나는 그 돌연변이를 하는 건데 이 목적적으로는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부터도 뭔가 알아가지고 그 돌연변이가 뭐가 될지 알아가지고 그 예방술하면 또 좋겠죠. 하지만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암세포에 무슨 돌연변이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방 목적은 아니고 백신이란 원리를 이용하는 거지만 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하지만 이거는 치료제로 쓰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암 백신은 가장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암에서 그렇게 돌연변이가 생긴 다른 부분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백신으로. 옛날에는 암 백신을 개념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에 이제 좀
어떤 세계로 온 거는 세 가지 기술이 이제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개념은 한 이미 20년 전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암 환자가 있으면은 뭐 수술할 때 그 조직을 얻건 또는 이렇게 왜 생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내시경 같은 거 이제 암 수술을 얻어요.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요즘에 NG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유사를 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 암 백신의 개념을 우리가 생략했다 하더라도 그 암 세포에서 유전자 돌변이가 어떻게 전체 파악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금방 하거든요. 며칠이면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암만 똑같은 위암, 똑같은 간암이라도 암 환자마다 돌연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돌연변이 중에서 또 돌연변이가 T세포가 잘 이식할 때가 또 있어요. 특성이 그걸 찝어요. 여기를 백신에 성분하고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요 암 백신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네오 안티젠 신생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 네오가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가 아니고요. 네오는 원래 유효하는 거에 족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 세포에는 없었는데 암 세포가 되면서 새로 생긴 항원, 그걸 우리가 신생 항원, 네오 안티젠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백신에 성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암 세포를 다른 세포들하고 구분해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네오 안티젠을 찾는 중요하지만 잘못 공격하면 안 되는 네오 안티젠 중에서 혹시라도 부작용으로 뭔가 다른 상황이 일으킬 수 있는 잘 몰라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저기 제가 근데 아까도 기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면역광분 없애제 면역항암 때도 부작용이 뭐 아까 뭐 백반제를 하는 것처럼 암 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올라갔는데 혹시 이것이 또 자가면역자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 실험을 안 하고 정보학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워크로 걸러내는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거고 세 번째 기술이 어떻게 이거를 넣어주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선두에 있는 건 mRNA 백신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도 백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성분을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분들이 되게 단백질인 경우가 많고 그럼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어서 뭐 대장균에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정제해서 넣어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는데 그럼 단백질을 못하러 만들어서 넣어줘요. 얘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진 RNA를 그냥 몸에 넣어줘. 그럼 여기서 단백질이 생겨. 그러니까 조금 쉽게 비유해드리자면 DNA는 요리책, RNA는 그 요리책 하나를 복사한 레시피, 하나 음식 하나의 레시피.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단백질. 근데 단백질 요리를 주려면 힘드니까 레시피를 보내준 거죠. 만드는 애들은 알아서 있으니까 몸속에 있으니까 훈장이 되시잖아요. 자, 설명서 설계도요.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mRNA가 왜 코로나 때 유행을 했고 왜 암 백신에 이게 필요한 거? 코로나 때도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느려서 빠른 건데 실제로 나중에 임상시험하라고 그런 거죠. 백신을 만들어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환자 맞으면 암 백신이 필요한가? 내가 암 수술 받고 내가 재발을 할까봐 한 그래 수술한 한 4, 5개월 만에 맞고 싶은데 뭐 돈은 좀 지불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럴 때 mRNA 백신 키를 만들면 2달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백신 기술이 개발되면서 암 백신이 현실화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또나나 이벤트라는 회사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부터도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2017년에도 네이처에 좋은 학회에 논문을 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코로나가 없을 줄 몰랐거든요.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만들려고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반대구나. 네, 17년, 18년에 논문을 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니까 내가 스탑하고 이제 그 mRNA 백신 형태로 코로나 백신을 이제 팔았고요. 백신이란 단어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치료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암에는 절대 안 걸려요. 아니 근데 그게 재밌는 건데요. 아직은 이제 이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맞아서 막 환자들에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암 백신 같은 거를 동물 실험 생쥐가 하잖아요. 한 번에 치료가 되잖아요. 다시 암세포를 심으면은요 안 생겨요. 이 몸이 이제 완벽하게 진지를 구축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뭐 10년에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쓰인다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예방이란 말이 어울리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럴 때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술을 맞고 이 환자 맞춤 암 백신을 맞으면 재발이 안 된다. 이런 목적으로 쓰일 거예요 주로. 내가 폐암 백신을 만약에 맞았다고 쳐요.
나갔어요. 네. 근데 가람이 왔다. 네. 또 맞아도 상관없고. 아니면 안 맞아도 되는 왜냐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론적으로 이럴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폐암이 생겼는데 그 간암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생긴 거면 그러면 효과가 없고요. 이 폐암 세포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전이 가서 올라오는 거면 같은 오리진이잖아요. 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폐암이 생겼다가 독립적으로 간암이 생긴 거면 이거에 맞춤형을 또다시 또 새로 또 나타나요. 폐암용은 네. 폐암용, 간암용 맞춤형으로 딱 또 백신을 맞으면 된다. 자, 앞으로 10년 안에 300m 앞에 사고 다발 정부는 그라고 보십니까? 10년 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그 면역 항암제의 원리를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그분이 30년을 얘기했습니다. 30년 2048년 정도. 사실 괜찮은데 지금 임상 시험이 어느 단계에 와 지금 있습니까? 상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맨 첫 번째라는 게 합성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면역에서 쉬우나무나 그래서 1000명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결과는 이미 또 논문 나왔습니다. 상용화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네. 그 M사의 CSO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은 2025년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올해요? 예. 근데 이거 안 나오는데? 예. 근데 어쨌든 봐야겠죠. 또 그건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이해 충돌관계가 있는 사람의 입장의 의견이니까 하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은 통과를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럼 2, 3년 최소 예. 늦어도 2, 3년 내에는 이 제약 산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하나 질문을 또 하세요. 이게 FDA가 허가를 해줄까? 왜냐하면은 다른 약들 같은 경우는요, 약을 이제 어떤 제약사가 만들잖아요. 그럼 그 약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시험을 1상, 2상, 3상을 하잖아요. 근데 1상 시험이 뭔지 아세요? 1상 시험은 안전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효능이 있다 없다, 항암 효과가 있다 없다, 항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없다 보는 것보다는 이 약을 사람이 해가 없나를 보는 거가 1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1상 시간 좀 많이 가죠. 2상하고 3상을 가는데 300m 사실은 뭐 그래도 같은 물체에 대해서 걸리죠. 그런데 환자 맞춤형 암 백신 이론은 같은 거지만 이 암 환자한테 들어간 이 암 환자한테 들어간 물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고전적인 FDA 사고방식을 하면은 야 이거 일상적으로 다 해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약을 개발했는데 이 1인용을 위한 임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FDA도 이런 걸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이거를 FDA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환자 맞춤 암 백신 이론으로 허가받았어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지금의 철학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하나 또 사실 이제 우리 가장 부러워하시는 게 부하고 암이잖아요. 이게 이제 암에 대해서 밝혀진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제 백신도 조시간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뭐랄까 할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진시황 근로 장생 얘기하면 어디가 뭔가를 영원한 뭔가를 신선대 산에서 따먹으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도 무슨 식물에 뭘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고 했더라 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져간 거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자신의 면역계가 우리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은 정말 기초적인 연구였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또 불충분합니다. 약간 한 더 깊게 들어갈 게 있어요. 이 암 백신 얘기할 때도 면역학은 나와 뭐 남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과학도 약간 좀 철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럼 면역학은 진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20세기에서는 면역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요. 진짜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도 남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시각에서 바뀌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 이게 면역학의 기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좀 알수록 나와 남의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거가 우리 대장에도 세균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롭지 않은 것들. 그럼 얘들은 엄밀히 따지면 남이에요. 근데 얘가 필요해요, 내 삶에.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내 영양 섭취도 도와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나와 남의 구분이 있냐.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은 어떤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 그 아기에 이때 한 몸에 한때 있었잖아요. 그 세포가 아주 조금이지만 내 세포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에. 그럼
결국 섞이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런 걸 마이크로 키메스라고 하는데 청호동 이런 담론을 보는 시각,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약간 시대가 바뀌거든요. 그게 시작되면 무슨 상관인지 하실 거 아니에요, 같잖아요. 이 보는 시각이 바뀌면은요,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면역세포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건강한 상태는 약간 뭔가 밸런스가 된 우리가 비염이면 왜 이 냄새가 심할까? 딱 알려줄게. 바로 비염이면 무조건 생기는 후비로 때문이야. 목뒤로 넘어간 후비로 잘 시승차가 또 와버렸다. 얘는 심지어 공장에서 지금 나온 거야. 공장에서 막 나와서 우와. 나 이런 시승차는 또 처음 받아보네. 우와 미쳤다. 나 이런 시승차 처음이야. 와, 내 차도 이미 한 번에 돌아갔는데. 대단. 왜? 차 진짜 크다. 이거 뒤에 사람 많아. 그치? 이게 저번에 내가 아이오닉 9 타고 의외로 좀 반했다니까. 그리고 막 이게 GT의 상징이지. 이렇게 스티어링 정렬을 이렇게 좀 손쉽게 볼 수 있고. GT 얘는 M 모드가 아니라 GT 모드네. 근데 이 아이오닉 9을 최근에 시승해서 그거랑 비교하자면 느낌이 좀 달라. 그러니까 아이오닉은 좀 더 패밀리카 같은 느낌이 있고 얘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현대랑 기아랑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스포티함을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산 거야. 그렇지. 저게 아담해 보일 정도네. 안 추워? 남자가 여기 앞에 프렁크는 작네? 여기는 아이오닉 9이 조금 더 컸던 것 같다. 내 기억상. 나는 디자인은 다시 봐도 EV9이 훨씬 예쁘다. 기아에서 EV 시리즈의 특징이 약간 그 형광색 캘리퍼가 예쁘지 않아? 이거 그치? 얘 앞에도 캘리퍼.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we're checking out Wing Dopamine, right? This has been popping up on my feed left and right. 300m 앞 청호동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앞 우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like that, you know. Or it might be through the side of the mouth. It's also possible. Like that. The brain's motivation neurotransmitter